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자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강사 이철호입니다. 25년도 벌써 12월이네요. 그죠? 한 해 계획하신 거 잘 이루셨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 그 말은 즉슨 기대만큼 물론 계획하고 기대만큼 또 이루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또 있을 건데 그런들 어떠합니까? 내년 또 26년도 바로 내년 한 달 뒤면은 이제 또 26년도인데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죠? 예, 항상 그런 긍정의 마인드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25년도에 뭔가 계획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해 동안 25년도에 첫 출발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바로 스타트를 한 게 아니라 그전 24년, 23년도 계속 계획하고 목표 잡고 꿈꾸고 했던 것들을 25년도에는 좀 소정의 결과를 저희 함께 하시는 이제 팀들과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좀 뜻깊은 한 해가 된 것 같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26년도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사업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26년도가 어떤 저의 또 이런 경험들을 또 오늘 시간들을 나누면서 오늘 지금 눈까지 오죠, 그죠? 눈 오니까 기분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저도 눈이 오니까 갑자기 예전 생각들이 납니다. 예. 이 먼 길, 또 눈길, 또 이렇게 거쳐서 오신 만큼 소중한 시간 헛되지 않게 이 시간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 시간 끝나고 마지막이죠? 예, 송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끝내드려야 또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을 테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하네요. 저는 항상 그 생각들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10년 뒤. 10년 뒤에 나는 돌아가실 분 없어질 거잖아요. 네, 10년 뒤. 네. 제가 이 10년 뒤를 왜 매번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인생이니까. 분명히 본인 앞에 놓여진 길들이 험난한 길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또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앞으로의 10년 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나의 10년 뒤는 어떻게 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10년 뒤면 한 65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진짜 경제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어가지고 좀 자유로운 시간들을 한번 보내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만으로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잡았으면 또 목표를 세워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겠죠. 매년 한 해. 그래야 그 시간들이 아깝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은 시간들이 지금 시간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쓸 건지를 저와 같이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 시간 때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부동산 투자가가 이런 책을 써냈어요. 이 안에 모든 경제 활동을 전 지구상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 4분면 안에 다 있대요. 저도요. 눈 떠보니까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자란 곳은 학교 생활은 경상북도 구미에서 생활을 했고요. 눈 떠보니까 서울이에요. 서울도 강북에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림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뭐냐면은 7살 때 제가 시골로 내려왔는데 경상북도 구미, 선산, 무을면, 백자리라는 곳으로 제가 완전 산골 중에 산골로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에도 70년대에 딱 태어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데 제 기억은 그 단칸방에 새들어 사는데 그 집을 짓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랑 그 집을 짓는데 도움을 주고 그 단칸방을 하나 전세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60년도에 8,000원인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이 어머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격세지감인데 그 정도로 되게 태어나니까 저도 못 살았어요. 태어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건희면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겠죠, 그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인 능력도 별로 없으신 분이니까 제가 7살 때 저희 어머니가 어디에요? 시골 경상북도 아까 말씀드렸던 백자리에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에 이씨 문중이 거기서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며 원래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곳에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간 거예요. 근데 서울로 가니까 별 뾰족한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도 그때 그 시절에 아버님이 조금 더 현명하고 좀 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열정을 가지고 하셨다라고 하면 제 인생은 또 다르게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가난하게 태어났다라고 해서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인생은 어차피 자기가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이 있고 조금 이제 의식이 있고 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진짜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보다 더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94년도에 첫 직장을 가졌던 게 급여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초봉을 갖다 65만 원 받았어요. 94년도에. 근데 그걸 가지고도요, 그때는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나가보시면 얼마 전에도 뭐 배추 세 단에 딱 나가보니까 뭐 17,000원 막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들도 요즘에 물가 나가보시면은 체감하시죠, 그죠? 네, 무섭죠, 그죠? 뭔가 10만 원 들고 나가도 장 볼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때는 65만 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았어요. 제가 50만 원 저축을 하고 15만 원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한 달에. 매일 출퇴근만 하고 특별한 그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격세지감을 느꼈냐면은 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또래들. 그래서 제가 경북 구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전 대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학교 가면 등록금만 저는 갖다 바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머리도 별로 안 좋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먼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저는 들어간 이유가 제 친구들 또래를 보니까 적어도 부모님들이 뭔가 후원자가 돼서 이 친구들한테 뭔가 돈이든 물질적인 거든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울산에도 가면 서울 강남 개발이 될 때처럼 울산도 지역 개발이 되면서 그 화봉동 일대에 송정과 화봉동 일대에 울산에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90년대에 거기 개발 붐이 일어났어요. 한 예를 들자면 제 친구 하나가 아니죠. 한 몇 명은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동산이 팔리면서 개발이 들어가면서 그 개발 비용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돈으로 해서 울산에 가면 공업탑 로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7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 친구가. 물론 그 친구 집안에서 샀죠. 하지만 배분이 형제가 삼형제인데 배분이 되겠죠? 여기로 넘어갔어요. 근데 정말 될 놈은 된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 7, 8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울산에 계신 분 알겠는데 그 옛날에 센터가 센터에 저희들 옆에 건물을 샀습니다. 10억을 들여서 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가면 그 건물이 없어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거기 또 들어섰어요. 지금 이제 짓고 있어요, 거기는. 거기에 보상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그 건물을 팔고 또 다른 곳에 건물을 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 중에 하나가 저희 친구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가면 심수용 복싱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그 작은 형이 복싱을 동양 챔피언 3위까지 갔나? 그렇게 해서 그걸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라는 거죠. 저도 제 친구들이 전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투자가 돼서 여기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옆에서 그걸 보니까 제가 월급을 받건 뭘 하건 간에 미래에
이 그려지는 부분들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럼 제 인생의 미래를 바꾸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10년 뒤에 미래를 말씀을 드린 거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내가 하는 거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급여 생활을 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남들 하지 않는 야근까지 하면서 1년 만에 제 월급을 125만 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뭘 했냐면은 주변에 이제 친구들하고 뭐하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은 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어떤 애는 한의사 시험을 쳐가지고 집에서 밀어줘서 한의원을 개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의원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열등감이 폭발을 했겠죠. 그래서 저도 이때 당시에 나이 26에 자영업 쪽으로 뛰어듭니다, 제가. 예. 이때부터 제일 쉽게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사장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때 당시에 뭘 했냐면 자영업을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횟수로는 15년 정도를 자영업을 했어요. 제가 무슨 자영업을 했을까요? 사장님? 글쎄요. 일식집. 네. 또 한번 예측 한번 해보세요. 뭐 여기 점수 뭐 이렇게 매기는 거 아니니까. 네? 상? 방판 잘하게 보입니까? 오해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게 된 것도 잘할 것 같아 보여서 저한테 정보를 줬대요. 몇 번이나.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그때 90년도에 제일 많이 잘 됐던 게 뭐가 제일 잘 됐을까요? 술집. 네. 먹는 건 다 됐어요. 먹는 건 다 됐어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돌았어요. 울산에도 돈이 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울산이뿐만 아니라 90년대에는 각 지역별로 광역시든 뭐든 다 서울에서 일반 개발 부분이 지역적으로도 넘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도 울산에도 개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많이 짓고 삼산동에 제가 91년도 90년도에 갔을 때 어떠냐면 다 뻘이었어요. 그거 다 매립지였고 다 막아가지고 거기를 전부 다 지금 뭐가 들어서 있냐?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상권들이 다 조성이 됐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땅이라도 하나 사놓을 걸. 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했어요. 네, 진짜 했어요. 이게 거짓말 아니고 이때 당시에 그때 술집이든 음식점이든 뭐든 하면 장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지금이야 막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한 600만 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옛날엔 700만 명, 800만 명까지 넘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점점 줄고도 있고 있죠. 왜? 코로나 한번 딱 거치면서 완전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문화가 다 바뀌었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는 이 습관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지금 그런 문화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때 당시에 뭐냐면은 심지어는 심야 영업 제한까지 있는 상황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12시까지. 90년대, 2002년도까지는요, 특수 지역 빼놓고는 장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12시 넘어까지 아침까지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돈을 그냥 담았겠습니까? 쓸어 담았겠습니까? 진짜 쓸어 담았어요. 나이 20대에 월 제가 벌어가는 수익이 2천만 원씩 됐어요. 술집을 해서. 네. 근데 그 돈 다 어디 갈게요?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요 그런 부분들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자영업으로 넘어와서 재미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자영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 네, 극히 힘들다. 네. 지금은 오픈되어 있는 곳도 문 닫는 곳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는 이 자영업을 언제까지 했냐면 이 사업을 만나기 전 2009년도까지 제가 이 사업을 합니다. 저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한 13, 14년 정도를 자영업을 했었는데 제가 술집이라는 술집을 다 해봤어요. 소주집으로 시작을 해서 가라오케, 그다음에 룸사롱, 네, 나이트클럽까지. 요즘에 젊으신 분들 나이트클럽 가면은 그냥 클럽이죠, 그죠? 젊은 남녀가 모여서. 그때는 나이트클럽을 가면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성분들이. 네, 도우미분들이 한 많을 때는 60명씩, 70명씩 상주하면서 그분들이 뭘 도와주시는지는 뭐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 맡기는데 그 정도로 많았어요. 거기도
우리는 마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른 데 해외에 가면 마담이라면 굉장히 좀 높여쳐주는 칭호인데 필리핀만 가도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있는 부잣집에 있는 분들한테 마음이라는 걸 붙이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그 마담이라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클럽을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참 나이트클럽에 이제 심야가 풀리면서 제가 한 2002년, 3년도까지 클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정보를 받았어요. NRC 정보를 말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정보를 받았어요. 그때는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기 가면 그때도 누가 하나 도와달라 그러면은 제가 NRC 정보를 만나게 된 계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도와달라 그러면 좀 일단 해줬어요. 이유가 없었으니까. 왜? 그거 뭐 하나 해주는 게 뭐 어떤데? 제 상식성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고 나가서 이걸 해주면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뭐 얻어가는데 보상 플랜에 대한 이해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는. 그래서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술집을 하고 저도 이제 2000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야, 이걸 계속해서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본 게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찜질방을 하려고 제가 돈이 많이 벌리다 보니까 어디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돈이 많이 벌리면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식업,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놀부보쌈이라는 프랜차이즈가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걸 한번 해볼까? 또는 아니면 이제 뭐 찜질방. 그때는 지금 코로나 오면서 안 하길 잘했죠. 진짜 100% 망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그 기간에는 돈을 좀 벌었겠지만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찜질방은요 재밌었어요. 놀러 가도 거기 안에서 많은 문화들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땅을 매입을 하려고 300평짜리 울산 삼산동에 약간 삼산동이지만 끝자락에 평당 350만 원에 300평짜리를 봤어요. 그거는 저는 땅만 매입을 하고 건물은 저희 처 이모부님께서 건설 회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어서 운영을 저보고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괜찮잖아요. 그래서 땅을 갖다 알아보러 다니니까 그 땅이 또 오더라고요. 350만 원에 평당에 9억이잖아요. 깎아가지고 9억에 매입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 매입을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겠죠, 그죠?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모부 그 회사가 부도가 나네요. 그래서 저는 부도가 난들 미래에 대한 부분들 인지만 조금 했어도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죠?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네.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안 했어요. 이 무지해가지고. 그 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땅만 가지고도 돈을 벌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했어요. 저도 어쩌면 인생 역전이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거 한번 선택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머물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저도 어쨌든 간 전 세계에 지구상에서 하는 사람 80%, 90%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더 격세는 더 번해졌어요. 더 벌어졌어요. 이쪽에 있는 것은 부자들은 뭘 갖고 있냐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생 역전한 제 친구, 가족이나 다른 그 또래의 친구들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를 하고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도 좀 얘기를 해주고 저는 이쪽으로 넘어오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여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는 뭐예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 사든가 또는 뭐예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그때도 저는 초기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잘 몰랐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왜 참여해서 배우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그 시간들을 공유할 텐데 저도 여기에 자영업을 하다가 결국엔 그 술집을 하고 마지막에도 제가 그 노래방을 하면서 가요주점을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해도 자본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딸리는데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여기는 막대한 자본력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를 하니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뭘 했냐면은 2009년도에 정보를 듣고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한 번에 듣고 이걸 갖다 이해를 해가지고 와 이거 내가 할 사업이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와서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근데 저게 사실일까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첫 정보를 가족에서 와이프가 줬습니다. 그 전에 정보도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를 누가 줬냐면 와이프 집안에서 줬어요. 처이모가 줘가지고 이 에너지 사업을 했는데 그 전에는 처남댁이 줬어요. 그 집안이 전부 다 다단계는 안 하면서 저보고만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경험을 2001년도에 처음 경험을 한번 했었고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한 게 아니라 물건을 사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고 처음 들은 게 뭐냐면은 속옷 다단계예요. 여성 기능성 속옷. 그걸 입으면 살이 저절로 보정을 해준대요. 맞아요? 안 입어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맞아요? 보정해 주는 거? 안 빠진대요. 나왔어요. 안 빠진대요. 저희 왜 그걸 접하게 됐냐면은 제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이 50명, 60명씩 되잖아요. 거기 오면은 이 아가씨들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브리핑을 하고 속옷에 대한 부분인데 하루 저녁에 500만 원, 600만 원이 팔린 거예요. 그 시절에 아가씨들한테만 팔아도. 네. 그래서 제가 정수기 2대 정도 사면서 처남댁 얘기하는데 팔아줬죠. 근데 그거 얼마큼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게 메리케이 화장품. 네. 또 그 다음에 온 게 에이본이라고 2008년도에 제가 물건 잘 팔게 생겼나 봐요. 첫 경험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계속 저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다단계 잘할 것처럼 보인다고 가져다 줬나 봐요. 그래서 2008년도에 에이본이라는 그 회사 방판업체에 들어가서 해봤는데 저는 그때도 비즈니스로 봤어요. 피부샵을 차려서 여기에 있는 화장품을 이곳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층을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피부샵을 하나 오픈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뭘 하면은 시작은 제가 조금 약간 굼뜬 게 있어도 하려면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피부샵에 하면 토탈 피부 케어로 가야 되거든요. 해운대에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해운대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토탈 피부 케어로 가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림 솜씨도 좋고 뭐도 하니까 저보고 네일을 배우래, 네일. 그럼 시키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와이프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실제로 제가 180만 원의 학원 비용을 주고 네일 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게 기억이 사람 정말 무서운 게 지금도 배워가지고 뭔가를 만지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정리를 이걸 만드는 거 조금만 제가 숙지를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선떡해요. 그때 저 그것도 배웠어요.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화장품을 제가 500만 원치 물건을 내렸어요. 저희 그 스폰서인 처남댁이 2천만 원치 물건 내리더라고요. 직급을 가기 위해서. 뭔가 소비자층이 확보가 되고 이 부분들을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은 여기에서 배우고 이 비즈니스에서 제대로 한번 움직여 봐야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도 안 된 채 들어와서 직급을 가기 위해서 도전을 해서 그렇게 가가지고 끝까지 책임 못 지고 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게 당신 좀 집안에서 다시 한번 다단계나 이런 걸 물고 오면은 난 진짜 못 참는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는 저한테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NR 커뮤니케이션을 또 누가 데리고 가져왔냐면 처남댁이 안 오니까 이번엔 처 이모가 이걸 데리고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또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그분들 아무도 안 해요. 저 혼자만 시켜놓고 다 놀아요, 지금. 그래서 저 혼자만 여기서 결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저는 이쪽에 넘어왔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시스템을 가진 회사에 참여한다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배워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배운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지식들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능력들이 뛰어나가지고 막대한 자본력을 저한테 투자를 해줄 사람도 없고요. 저희 사촌 형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수완이 좋아요. 영업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수완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저희 형님은 20살 때부터
굉장히 말솜씨도 좋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정보도 줬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다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하면은 뭔가를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부업을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구미지역인데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 첫 번째 투자를 받은 게 무인 세차장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 자기가 뭘 하면 광택까지 이런 걸 자기가 본인이 하면서 요걸 하면서 그분한테 도너츠 가게 프랜차이즈를 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구미지역에 세 군데를 운영을 하면서 자기는 세차장, 무인 세차장 운영을 하는 거죠. 한 달에 월 1,000만 원씩 벌어요. 결과를 보였죠. 그래가지고 권리금을 통해 가지고 한 4, 5년 만에 2억으로 시작을 한 게 그걸 판 게 3억 넘게 해서 팔았어요. 능력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희 사촌 형을 믿고 계속 투자를 해주는 거죠.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무인 빨래방을 무인 빨래방을 어떻게 하시게요? 무인 빨래방을 이분한테 투자를 해서 구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6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누군가 투자를 해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과거에는 제가 처음 술집을 할 때 서울 올라가서 이태원에서도 오픈했다가 말아먹고 내려왔을 때 그때는 제가 젊고 거기에는 수완 능력이 있으니까 저한테 투자해 줄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있는 시스템을 도대체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곳에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NR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높게 가져가시고 진지하게 이 비즈니스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제가 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자본력을 들인 만큼의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지금 현재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현재 파트너사님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하는 게 엠보잉 교육산업과 엔텔레콤이에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가 무점포로도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저거 개통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되게 까다롭고 뭐하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개통 잘하게 생겼습니까? 그때 인정해 주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개통한 게 제가 제 손으로 개통한 게 한 20대 정도 되나? 그러면 뭐 하냐면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밖에 나가도 대리점들은 어떤 게 하냐면은요. 한꺼번에 많은 소비자층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하브라인의 판매점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죠? 그럼 그 판매점들이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사업에 대한 이해도만 가지고 저는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점포라든가 거기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저는 무조건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만 이해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판매점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간판 하나 있는 거는 직영점, 대리점이시지만 간판 3개 달고 하는 데는 판매점이에요. 거기는 요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SK든 KT든 LG든 못 먹어요. 그러면 어디 걸 먹냐면은 알뜰폰에서 본인들이 여기에서 우리 요금제에 팔아주면 첫 번째 충전하는 요금 가져가세요라는 형태의 마케팅을 펼쳐서 가져갑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하브라인에 원래 코로나 이전에 한 80몇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발품 팔아서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기회니까 찾아가서 엔텔레콤에 대한 브랜드를 알리면서 왜냐하면 요금제도 다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저한테 기회 준 거잖아요. 저한테만 준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들고 나가서 요금제하고 이런 부분들 경쟁력을 그 판매점이나 대리점한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80몇 개가요. 다 제 얘기 딱 듣고 와 안 해요. 다른 알뜰폰에도요. 경쟁력이 있는 요금제 많고요. 저희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식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판매점을 공략하고 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아시아마트, 그 대구 쪽이나 제가 뒤에도 있지만은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웬만한 데는 제가 많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0몇 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뚫어놓으니까 그게 소비자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어쨌든 제 하브라인에서 모집을 되잖아요. 근데 바깥에는 점포가 있어야 알뜰폰 회사에서 권한을 주지 점포가 없는데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런 어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학원들을 많이 유치를 시켰어요. 지금 하브라인에는 학원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럼 뭐냐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바깥에서 학원 하나 오픈한 학원 여기 원장님 혹시 계세요? 네, 원장님 안 계세요? 저 영어 잘하게 보이나요? 예. 네. 요즘 해외를 조금 나가다 보니까 이제 영어 조금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 음식 주문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 영어도 못해요. 하지만 학원에 대한 어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장단점을.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교육 상품을 이해를 하고 뭘 했냐면은 학원들을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우수하잖아요. 강사 채용 제가 할 생각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학원들은요, 일단은 아이들 가르치려면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공부방 정도 수준인데 학원을 운영하려면 선생님들이 무조건 수급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학원 선생님들 구하기는 더 힘들어요. 그 틈새를 저는 그전부터도 치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학원들 공략하기가 더 쉽다. 왜? 학생 수가요. 안동 9월달, 10월달에 저희들 안동센터가 오픈이 됐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도 50%가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들이 문을 닫았대요. 지금 아예 안 놓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학원들이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학원들조차도 그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우린 폭이 어떻게 됩니까? 6세부터 시작해서 네, 시녀 뭐 저희 그 밑에 여기 팀들 중에 수강생들 76세도 있으십니다. 네, 수강생이 폭이 넓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울산만 해도요. 요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약 한 250만 명 정도 됐네.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그러면 영어를 배우려고 요즘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에 대한 부분들이 폭이 어떻게 돼요? 수강생을 유치할 수 있는 폭이 일단 넓어지잖아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가맹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뮤엠이든 아이비리그든 교재 푸드샤에서 저희 그 학원에 프로넷 하시는 분들이 대거 요번에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거기에도 가맹비는 없는데 뭘 하면 교재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뭘 지나고 나면 교재비 또 추가되고 또 교재 또 사야 돼요. 이런 걸로 압박감을 주거든요. 거기다가 프로넷 분명히 여기서 하는데 혹시 여기 프로넷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안 계시죠? 또 얘기하는데 또 누구 회사 비방한다고 그럴까봐 저희 느낌을 얘기해 줘.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걸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학생들은 줄어드니까 그분 중에 한 분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분이 계시는 거죠.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저도 광고를 냈고 그 광고를 보고 왔는데 그분은 딱 뭐냐면 영어 교육 상품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엠보임이 스타트를 한 겁니다. 여성분인데 미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은 배워야 되니까 교육을 가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1박 2일입니다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같으면 따라오시겠어요? 남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놈 이거 사기꾼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왔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왔을까요? 그 전에 저도 많은 미팅들을 통해 가지고 온 거죠. 그분을 미팅할 때. 너무 좋잖아. 내가 강사 채용 제가 안 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다 해줘요. 맞죠? 여기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발음, 에티켓 다 해줘요. 저는 마닐라하고 세부 다 갔다 와봤습니다. 어학원에. 여기 270명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 다 봤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어학원을 제가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좀 그렇게 나가요. 왜냐면은 여기 강사들 수강권을 끊어지게 되면 그 원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건비 들어있잖아요. 월급 들어있잖아요. 여기 마닐라하고 세부에 수강권 안에 여기 운영비, 건물에 대한 비용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사에 이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 이런 그 회사가 만들어놨지만 회사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여기에 그 엠보임이 수강권 안에는 저희 뭐예요? 프랜차이즈 인센티브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제가 운영하는 거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권한을 이임을 했잖아요. 회사에서 아까 텔레콤도 그렇고 어학원도 그렇고 만들어놓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한테 권한 이임을 해드린 거예요. 저한테만 해준 겁니까?
우리 계신 분들한테 다 똑같이 이 권한임을 해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한 것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저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워서 학원들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다 만들어주는데 시간들은 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들 남는 걸 어디에요? 가가지고 또 미팅하고. 저번 주에도 제가 울산에 한 군데 성남동에 있는 판매점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브리핑 했죠. 관심이 많아요. 자기는 필리핀에도 필리핀 저 여성분인데 한국에 시집 와서 다음 주에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시험을 쳐서. 그 판매점을 자기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투자해 준 거 하나도 없대요.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잘 됐죠. 그래서 제가 N텔레콤을 얘기했더니 이거 들어봤대요. 근데 그때는 누군가 설명을 해줬는데 제대로 안 들어봤나 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이 안에 화장품도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게 필리핀도 갈 수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사업할 때 사진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제가 필리핀에 회사가 나왔을 때도 거기에도 센터를 좀 2개나 오픈을 했어요. 민다나 쪽에 하고 마닐라에 가비테 쪽에. 저기 뒤에 시스템의 그룹장이 계시는데 필리핀에서 많이 그때 뵙고 했었는데 뭘 하려면 되게 이제 열정적으로 전 재미나게 합니다. 일을 즐기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런 강력한 프로그램이 제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제 걸로 만든 겁니다. 네. 자,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했냐면은 잘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냥 단순히 이것만 했어요, 진짜. 딴 거 하나도 안 했어. 이 안에서 뭐 했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 대부분은 여기서 성공 못하는 이유는 딱 못하냐면은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회원 번호가 160만 번이에요. 누가 시작하면 그때도 저보고 그랬어요. 늦었다고. 늦는 거예요? 보상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1번 사업자는 벌게끔 안 돼 있다니까요. 1번 사업자도 일주일에 1,000만 원이에요. 저도 맥시멈은 일주일에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밑으로 풀리는 거죠. 저는 이 방법들을 잘 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걸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부자들은 시간에 투자한다. 그래서 저도 시간에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좀 엉덩이 좀 혹사시키고요. 제가 이 정보를 처음 받았을 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 그 다음에 내면에 좀 내적, 외적이 다 변화가 좀 있으셔야 돼요. 바깥에서 그대로 하던 거를 여기 와서 그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에 성공하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힘들어요. 왜? 하루하루가 그 마인드가 그 과거에 있던 마인드가 그대로 내가 일반 생활 속에 좀 전에 그냥 하루 내가 노동력으로 해서 내 시간하고 맞바꾸는 그런 시간 속에 오랫동안 놓여 있죠.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네. 그래서 변화부터 먼저 해야 되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요.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저도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2007년도에 제가 NRC 정보를 누가 저한테 엘리베이터에서 명함을 하나 줬습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냐면은 주변에 있는 집에 와이프한테 물으면 그때는 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정보 주니까 야 이거 당신 이런 거 하지 마. 어디 가서 쓸데없는 거 듣고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와이프 말 진짜 잘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시작 안 했어요. 2007년도에. 근데 2009년도에 다시 왔을 때는 그때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와서 여기 여러분들처럼 와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조금 됐어요. 저 통신 사업이 2009년도에 그때도 비전으로 들렸고 이 회사가 통신회사가 될 겁니다라는 거를 해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회사가 안 됐어.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아. 왜? KT의 요금대로 계속 유통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다가올 미래를 조금 이것을 통해서 인지를 한 것뿐이에요. 저게 될 수도 있겠다. 되면 좋겠다. 그럼 지금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2013년도에 통신회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 비즈니스를 그때 이해를 하려고 매일매일 뭐 했냐면 나가서 배웠어요. 네. 왜냐면 이걸 모르고 하면 또 당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모르고 자꾸 와가지고 어설프게 보고 어설프게 있다가 가니까 자꾸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만 들어와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활용을 하면요. 다 성공합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 컨택을 양성한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이거 변화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에 하지 않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이랬는데 이 다음은 다르게 변해야지. 그래서
제가 매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술집을 하면요. 밤에만 봐주면 됩니다. 밤에만. 그리고 낮에는 뭐 하냐면은 애들한테 맡겨놓고 저 시장 새벽 4시까지 시장 다 봐놓고 나면 그래서 전 풀이에요. 자영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엔 그렇게 하다가 무조건 망하죠. 그죠? 이때 당시엔 그렇게 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 어디 가냐면은 저희 위에 스폰서님 계시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도박판을 많이 돌아다녀요. 도박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우스에 돈이 좀 있으니까 돈풀러 다니는 거예요. 돈풀러. 꽁지. 전문 용어라고 꽁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타짜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뒤에서 돈 푸는 사람들 있죠? 제가 그런 역할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돈 풀고 여기서 돈 1,000만 원 만약에 주면 그냥 막 빌려주면 안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빌려주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려주면은요, 1,000만 원 안 빌려주고 800만 원 빌려줘요. 그럼 받을 때 얼마예요? 네,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한 2-3시간 안에 1,000만 원 빌려주고 하루 200만 원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활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10몇 년을 여기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제가 일어나 실제로 한 얘기예요. 한 일이고 행동이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잠 깨가지고 해운대에 있는 청사포 그 뒤에 있는 동산에 매일매일 5시에 올라갔어요. 제가 이걸 배워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해운대로 내려가서 2달은 솔직히 저도 버팅겼어요. 왜냐하면 장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알잖아. 이제 알면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2번째 행사를 갔다 오니까 여러분들처럼 2번째 행사를 갔다 오니까 약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바꿔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운대를 내려가가지고 해운대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연산동에 있는 센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연산동에 계셨던 우리 여기 뒤에 계신 리더사님들 아마 기억하실 분도 있으실 건데 거기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주말에도 처음에는 주말 나가는 걸 퐁당퐁당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주말에도 나갔어요. 왜요? 자본력을 들이지 않고 뭔가 해야 되는데 배워야 되잖아요. 좀 당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부터 그렇다고 해서 다음 날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뒤에 변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매일 모자 쓰고 다니고 매일 수염도 안 깎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러고 돌아다니고 반바지 입고 여름에는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비즈니스 하는 모습으로 딱 바뀌었어요. 좀 잘 바뀐 것 같습니까? 네, 7개월 뒤에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물론 내면적인 거는요. 이때 당시에 뭐 흔들리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들이 외적인 부분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행동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41인가? 네, 이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짚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가게를 제가 놔두고 맡겨놓고 갔더니 가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7개월 동안 해운대에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을 뭐예요? 내팽개쳤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이 돼가지고 가게는 맡겨놓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올인을 한 겁니다. 거의 7개월 동안 거기 울산에 장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올라가고 밤에 계속 뭐예요? 출퇴근한 겁니다. 출퇴근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7개월 뒤에 가게가 계약이 2년짜리인데 1년 6개월인가 남았는데도 갔다 와서 가게 접었어요. 제가. 무모하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퇴로를 뒤에가 낭떠러지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더 미친 듯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로 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다고 놓고 나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임대료로 거기에 권리금 다 포기하고 보증금을 2천만 원 걸었는데 400만 원 2달치 더 제하고 제가 1,600만 원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집에다가 갖다 주고 저 뭐 했냐면요. 새벽 시장. 경비는 있어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에 그 습관이 들여져 있으니까 제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새벽 시장을 가가지고 7개월 동안 뭐 했냐면은 여기 와가지고 경비 벌었어요. 네. 정말 이 악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도요 많은 것들이 와요. 근데 그게 막상
대부분은 다가올 때까지 견뎌요. 그러면 그때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이때 당시에 그 술집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꾸역꾸역 운영하면서 초창기에 그렇게 잘 벌릴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를 계속해서 이어져 간 거죠. 포기를 못 한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 꾸역꾸역 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그걸 바꾸려고 하니 마인드를 바꾸고요. 꿈이 간절하다 보니까 다시 좀과 그 날개라고 아까 그 초창기에 술집을 하면서 벌었던 것처럼 비상을 하고 싶어서 좀만 참고 한번 견뎌보자. 한 달에 여기에 7개월 동안 다니고요. 나머지는 뭐냐면요. 이 현실의 벽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높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저는 제가 뛰어넘어 봤기 때문에 파트너사님들한테 항상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한테 그런 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왔잖아. 당신한테 이미 왔잖아, 사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돌아서 가면 다음에 이런 일이 오면 또 돌아갈 거야? 어쨌든 부딪혀서 넘어가야지. 한 번 넘어가는 게 어렵지,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도전해보세요. 항상 이렇게 갑니다. 왜? 저도 너무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7개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한 20일 정도를 일당 한 8만 원씩 받으면서 막노동판에 다닙니다. 네. 정말 제가 생각하는데 기술이고 뭐고, 와, 여기는 진짜 못하겠다. 기술이 없으니까 뭐예요? 원룸이나 이런 거 건물 지을 때 거기가 쓰레기 청소하는 거예요. 그걸 지고 밑에서 던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친다고 등짐지고 밑으로 내리래, 쓰레기.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요. 나중에 가면 진짜 기진맥진해집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때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포기가 안 된 거죠. 전 우리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직면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서서 가잖아요. 지금 내가 뭔가 좀 주저하잖아요. 그러면 또 힘든 상황이 왔을 땐 그걸 뛰어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드실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화를 했어요. 힘들지만 센터 출근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공도 그러고요. 실패도 그러고 습관의 하나예요. 저는 실패하는 것도 습관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 해봤잖아요. 네. 도박판 돌아다니고 괜히 그런 쪽에 뭔가 미래 발전적인 게 아니라 순간 한탕을 노리고 한 방을 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머지도 그렇게 되는 그런 마인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매일매일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와서 배우고 행사 오고 뭐예요? 사업가의 마인드로 자세 갖추고 누군가한테 제가 이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그냥 가도 사기꾼이니 뭐니 다 듣는데 모습이라도 제대로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누군가를 만나건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최고처럼 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날 누구 어떤 분을 마주칠지 모르잖아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제가 다른 곳에 강의 가다가 제 차 백미러를 치고 가가지고 견적이 한 2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여기에서 배운 마인드로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네. 근데 그 친구 한 달 뒤에 3만 원짜리 커피 쿠폰을 보내왔더라고요. 마인드 좋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재수다라고 그냥 갈 건데. 근데 제가 그 분한테 한번 만나자. 너 어떠냐?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친구 여기 와서 부업을 하는데 어저께만 해도 엠보임을 지금 3년 차 됐는데 엠보임을 어저께만 해도 2년 계약도 따냈어요. 그런 친구들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그때 나갔을 때도 허우대 멀쩡하게 예. 그러고 나와서 그 친구 처음 만날 때도 저를 봤을 때 저는 모습이 이러니까 두 번째 나올 때 이렇게 클러치백 들고 제가 이제 그 친구 만나러 갔는데 차도 그때 여기 뒤에 스폰서님도 그때 제교 타고 저도 제교로 그때 타고 나가자는데 저 어디 건달이나 깡패인 줄 알았대요. 클러치백에다 이렇게 들고 나가지고 얼굴 보자고 하니까 그런 친구가 저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세가 바뀌면은 뭐예요? 마인드도 바뀐다. 네. 그리고 강의 듣는 거에 여기에 와서 배우는 거에 저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여기 세미나 참석하고 스폰서가 주관하는 데는 무조건 다 참석했어요. 그 안에 뭔가 하나라도 배울 게 있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이해했으니까 이제 활용하고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울산 센터예요. 코로나 때인데도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다들 이제 협의하고 얘기 나누고 하는데 여기 제 여동생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이에요. 네. 배웠으니까 이해하고 활용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컨택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야암동에 있는 중국 하얼빈에서 와가지고
요번에 스타 다이아몬드로 승급을 했어요. 한국말 잘 못합니다. 매일 자기의 컴플렉스가 뭐냐면 저는 한국말 잘 못해요. 맨날 이래요. 못하지만 여기에서 뭐예요? 스타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요. 모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나 혼자의 게임이 아니잖아요. 팀 사업이잖아요. 같이 함께 하니까 이분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분 하루에도 개통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여권 3개월짜리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어 하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어차피 다른 통신사들도 똑같이 여권은 이제는 다 개통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긍정적으로. 여기도 초창기에 만날 때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N스마트 있죠? 이거 나와가지고 N스마트 갔는데 불편하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반품했다가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다시 N스마트 그걸로 해가지고 뒤에 시작을 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 여기서 결과는 뭐야? 계속 가서 찾아가고 친교하고 얘기하고 이해시키고 하니까 한 사람 어쨌든 그 시간들은 투자가 됐지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저는 계속해서 다녔어요. 여긴 창녕이에요. 아시아마트예요. 남는 시간들 여기 가가지고 베트남 분이에요. 여기 엠보임도 잘합니다. 개통도 잘해요. 네. 이분이 소개한 게 여기에요. 한 분 나오니까 여기는 달서구? 달성군? 현풍. 예. 거기에 식당을 하는데 아시아마트 같이 합니다. 여기도 어쨌든 진입을 했어요. 여긴 제주도예요. 그룹장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그 놀러 갔다가 육지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예. 어쨌든 이 분들은 남는 시간들 해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해서 프랜차이즈를 계속 간 거죠. 여기 이천의 터미널에 가시면은요,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 이분 다이아몬드예요.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인데 외국인 마트를 운영을 합니다. 터미널에 가면. 엔텔레콤 개통을 하고 있어요. 말은 안 통해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여기를 6개월 동안 찾아가가지고 가서 안녕하십니까? 엔텔레콤에서 나왔습니다. 쉽지, 어렵지 않잖아요. 인사만 했어요, 인사만. 이렇게. 그리고 설명은 나보고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설명해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작해요.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강의 듣고 있습니다. 요분은 곤지암. 지금 현재 이천 센터장이에요. 여기 곤지암에 자기 형님이 지금 외국인 그 여권이랑 여행사 운영을 하면서 환전 업무를 하고 있죠. 여기도 지금 개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창원이에요. 창원에 있는 판매점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파트너사님. 네. 저는 가서 뭐 하냐면 옆에 앉아만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파트너들이 앉아만 계시래요. 그럼 나머지는 뒤에 가가지고 설명 다 끝나고 하면 한마디만 해달래요.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 옆에 앉아있다가 같이 합시다. 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창원에서 들어와서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개통 정말 잘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개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면 되겠다. 네. 나머지 못하시는 분들, 젊은 친구분들한테는 교육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걸 통해 가지고 배워서 블로그, 온라인, 우리는 어쨌든 점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열심히 써서 오는 것들을 요즘에 플랫폼까지 새로 나와서 개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활용도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여기서 내가 이 블로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컨택하시면 됩니다. 컨택해서 양성시키면 돼요. 저는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통신을 움직이고 있고 여기 이천 센터예요. 여기 한 100평 규모 되는데 제가 이 어학원 원장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성장시키는데 3년 투자를 시켰어요. 3년을 투자를 했습니다. 저도 엠보임의 영어의 영자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해를 시켰냐? 영어를 본인이 배울 수 있는, 왜냐면 영어 뭐예요? 영어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 강사예요. 강사. 이 친구한테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한 게 아니라 엠보임의 비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저처럼 하셔도 됩니다. 울산에서 이천까지가 한 3시간 반 걸려요. 그때는 강의가 2017년도 당시에는 강의가 서울에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3시간 반 들려서 그 다음에 픽업을 해서 서울로 간 겁니다. 본사도 가고요. 가산 디지털도 가고요. 3년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시간들이
도로에 어떤 분은 야, 돈 벌어서 다 도로에 돈 갖다 버리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투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했더니 지금 여기에 100평 규모의 보세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본인들이 나와서 다 참여해서 뭘 해요? 교육받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투자해 놨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배워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저 대신에 이 어학원들 개인으로 움직이는 분도 있고 그 점포를 가지신 분들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분도 들어왔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들을 양성을 제가 했으니 또 양성을 시켜놨더니 이분들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는 어학원인데 자 여기는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예요. 이분이에요. 여기는 화상영어를 옛날에 좀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한 분이에요. 우연치 않게 외국인 분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고민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한 거죠. 여기서 학원 공방 운영을 합니다. 여기도 학원 원생이 아까 좀 전에 고미서라고 원장 센터장은 따로 있지만은 거기 학생 수가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1년씩이면 학생 수가 100명이면 한 달에 월 100년씩 끊기는 거잖아요. 저는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시간들을 투자하기에 3년을 투자했다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양성을 해놨더니 이분은 또 거기에서 본인이 수강생을 해서 지금 한 25명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요. 요번에 아마 지금 현재, 이분이 작년 이맘때 11월 달 정도에 왔습니다. 이 건물주예요. 이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학습지도 해보고 뭐도 해봤는데 미팅을 해보니까 엠보임이 너무 괜찮네.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교육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건물에다가 2층에다가 아예 엠보임으로 그냥 인테리어 싹 차려버렸어요. 저 입장에서는 그 시간들 투자할 만하죠. 그죠? 해놨더니 그분들이 미팅을 하고 이분이 어학센터를 차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하냐면 텔레콤에도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를 오픈을 해서 텔레콤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파트너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정부역 3호선인가 2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앞에. 좋잖아요. 그죠? 투자할 만하죠. 이러면. 자, 여기는 당진, 서산, 프로넷. 네. 여기 원장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전 그동안 시간 투자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냥 다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NR 커뮤니케이션을. 다녀서 이 학원에 미팅에서 장단점, 일반 프랜차이즈랑 여기랑 장단점을 이분한테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에 대한 장점, 우리 회사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만 사장님이 부정적이지만 않으면 된다. 하기 싫으면 혼자 운영해도 됩니다. 여기 프로그램 사용해서 혼자 운영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분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교육센터 한번 와서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분 1년 6개월 만에 여기서 다이아몬드 갔어요. 정말 재미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프로넷 하셨던 분들, 그만뒀던 분들,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여기 또 초대해서 왔어요. 학원. 감염이 없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본인이 직접 바깥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투자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도 화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편화시키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프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비전이 큰 거죠. 여기는 울산, 언양에 있는, 저는 그 강사 모집을 한다라고 해서 미팅을 했더니 이분은 보니까 여기 학원 원장이더라고요. 한 분은 한국 사람은 논술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 와서 강의 열심히 됩니다. 여기도 영어말이라고 무고동 쪽이에요. 이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여기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도 영어로 어차피 아이들, 대학생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이거를. 이해되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거 말고도 엠보임을 같이 하는 거죠. 네. 여기는 안동이에요. 예천입니다, 예천. 안동하고. 요분도, 여기는 예천인데, 여기에 있는, 여기도 안동에 그 강사 모집을 한다라고 해서 정보 전달 채용을 갖다 냈는데 외국인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이
자기 친구 소개해도 되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친구가 데리고 나왔는데 이름이 이바네사입니다. 이번에 다이아몬드 갔어요. 1년도 안 돼가 10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를 갔거든요. 자기 남편이랑. 남편은 1년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미팅할 때는 이분이 그냥 선생님이지 학원이 원장인 줄 몰랐어요. 근데 가서 미팅을 해보니까 좀 나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아이들도 주로 가고 있고 뭐도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한테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게 여기 원장인 거예요. 논술. 이분은 논술을 한 겁니다.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학원이 자기 거예요. 괜찮죠, 그죠? 상가가 좀 전에 안동에 있는 상가가 자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천, 여기에도 그 사람이 원장이고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분하고 이 부분들 가지고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의 이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예요? 아니, 내 말품 팔아서 열심히 배운 걸 가지고 여기에 프랜차이즈로 저는 또 가맹점이 하나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이분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센터 오픈을 한 겁니다. 좀 전에 의정부도 2026년도에 의정부역 거기에 뭐예요? 센터를 오픈을 합니다. 지금 본사에다 이제 서류 전형을 다 해놨어요. 결국에는 그분들도 본인들의 수익을 더 벌어가기 위해서 센터도 오픈하고 열심히 사업자도 모집을 하는 거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그대로 같이 공유를 했더니 그분들도 뭐예요? 같이 여기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분들 것도 되지만 제 것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 모든 거는 저기 뒤에 신전 스폰서님 것도 됩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점포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온라인으로 블로그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여기 제 파트너 사님들이에요.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들인데 요번에 스타 다이아몬드를 갔죠? 제 여동생이에요. 여기 이해시키는데 한 7개월 걸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여기 여동생은 오빠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사업을 해가지고 돈 잘 벌더니 잘난 척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인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를 인지가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고 뭐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다음날 돼가지고 갑자기 이걸 한다 그러면 믿어줄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하면 돼요. 저도 그래도 7개월 만에 나왔고요. 여기는 남편이에요. 다이아몬드. 이 둘이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트로 왔어요. 한 번에 전달해가지고 둘이 동시에 사업을 했어요. 여기 이수사장님이라고 혼자서 수강생 80명씩 있어요. 25살 때 했는데 사회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요. 매일 내성적이고 학교 선생님이에요, 여기. 학교 선생님마다 기간 교사하다가 어머니 손잡고 딸려와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타 다이아몬드 갔어요. 학생 좀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다가 저 따라다니면서 저기 뭐예요? 마사지 샵 들어가가지고 명함 뿌리고 오세요. 쫄래쫄래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자기도 승급하고 싶다 하니까. 하루에 전단지 아파트에 여기 있으면서 몇백 장씩 돌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성공하고 싶다 하니까. 아니 그냥은 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뭐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운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스타 다이아몬드로 여기는 A, B로 센터가 나와 있어요. A, B로. 파트너들이 양쪽으로 짱짱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미서 스타 다이아몬드. 여기 이천 원장이에요. 정말 성격 쾌활하고요. 뭘 말 한마디를 하면 일을 벌려버립니다. 제가 초창기에 만날 때 진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뭔가 제시를 하면 여기는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많아요. 근데 실수는 제가 커버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그 시간들을 제가 3년 6개월 정도를 이 친구의 성장을 위해서 갔더니 여기 이렇게 훌륭한 파트너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중국 환전업소를 했는데 여기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여동생 나오는데 7개월 걸렸다. 그랬더니 여기도 주구장창 뭐냐면은 요 환전업소에 가가지고 매일 가서 인사한 거죠. 안녕하세요, 엔텔레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텔레콤. 나중에 이 사람이 뭐 하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가가지고 매일 해도 안 해주는데 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맨날 정장을 입고 찾아와 자기한테 인사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N텔레콤을 우리 고민사님이 처음 시작한 단계라서 이분한테 얘기했대요. 저 다음 주에 우리 팀장님 오시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20%만 설명을 다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전 20%만 먹을게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사업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센터 오픈을 한 거예요. 100평짜리. 남들은 문 닫을 때 여기는 100평 오픈을 한 거예요. 어학원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3년 6개월 투자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여긴 제주도에 있습니다. 정황상 많이 오지 못하지만 열심히 개통에 참여하고 있죠. 여기 좀 전에 봤던 중국 하얼빈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말도 잘 안 되지만 판매점 운영하면서 뭐예요? 열심히 소비자 모집하고 사업자 모집하고 요 아까 프로넷하고 모든 사업자들이 다 요 사람 밑에 요 사업자 밑입니다. 네. 방글라데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천센터 이천 터미널에 가시면 이분 볼 수 있어요. 휴대폰 필요하신 분 찾아가시면 됩니다. 좀 전에 광주 지점 애니톡 잉글리시라고 영어를 전문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연수원 농촌 체험마을이라고 연수원 하고 있습니다. 이분 컨택은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요분하고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싱글이에요. 물론 이제 한번 갔다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여성분 한번 소개시켜 준다라고 해서 데리고 나온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성분 소개팅하러 나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은 현재 다이아몬드예요. 농촌 체험마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분 또 초대해서 왔어요. 여기도 어쨌든 자기는 그 농촌 체험마을 하면서 코로나 겪으면 너무 힘들어 봤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부업을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초창기에 사업을 하면서 저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눴죠. 재미있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아까 이제 그 서산에서 여기도 제 추천인이에요. 네, 저 추천인들 많습니다. 열심히. 지금도 내년에 제 추천인들 10명 목표예요. 재미있게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남는 게 시간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요번에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서산에서 요분을 깨어낸 겁니다. 요분은 대한항공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아이들 양육하다가 영어 교육 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와서 1년 여기도 3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이 반에서 외국인이지만 여기도 한국말 잘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어쨌든 여기도 미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정도는 몰랐는데 어쨌든 원장이고 학원이 자기 거예요. 남편이 여기한테 바로 상가를 줬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다이아몬드사님. 여기 서산에서. 여기는 울산 동구 방어진에서 아시아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분이에요. 이분도. 네. 이분하고 부부 사이입니다. 남편이에요. 여기가 먼저 등록하고 뒤에 이제 등록하고 파트너 사이입니다. 다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한 바퀴만 더 구르면 더 재밌겠죠. 그죠? 근데 이 시간들을 뭐 했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택하고 그 전에 양성하기 전에 저는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배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차피 내년도 분명히 올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은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올해 이제 도전을 해서 달성을 했지만 그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걸 가기 위해서 그 전에도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또 한번 목표를 잡고 달려가 보고 그 시간들을 안 하면요. 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달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거리 목표를 잡되 1년은 매 1년은 내가 이렇게 시간들을 한번 보내보는 거죠. 저는 매년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좀 더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네. 시간들을 저는 어떻게 보내냐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그제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하루에도 미팅을 제 그 스케줄표에 보면 파트너사님들의 미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컨택하고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 지금은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부분들은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어디든 누구한테 명함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사님들이 이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움직여요. 왜?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하루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여러분들 하나라도 한꺼번에 많은 걸 하면 사람 변하면 갑자기 변하면 뭐예요? 죽는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조금씩 하루에 어제와 다른 어제 이만큼 했으면 내일은 또 이 부분들을 좀 더 한번 하자. 쉬지 말라는 얘기죠. 더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희 파트너사님들도 말로 사님들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것보다 직접 움직여서 그들한테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들도 똑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많은 일들이 행복한 일만 오진 않아요. 하루에도 분명히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올 겁니다. 그거를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면요.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 상황들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요. 계속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보이거든요. 네. 내가 세상을 밝게 바라보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지거든. 그건 내 안에 있는 거거든. 내가 우울하면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데 다른 사람 우울해요? 아니잖아요. 그 우울한 건 내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우울하니까 내가 우울하게 세상들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이왕 그럴 것 같으면 세상을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왕이면 뭐예요? 즐겁게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고통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나갑니다. 한 10년 정도나 5년 정도나 아니면 1년 뒤에 오늘 정말 힘들어. 근데 한 1년 뒤에 생각해봐요. 하나의 점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들이 오면 한 즐겨보세요. 매년 오면은 매년 오겠어요? 이번에 이런 게 왔으니까 즐거운 일이 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남들하고 또 비교도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 비교하는 순간 뭐냐면 고통이 따라와요. 저기만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컨벤션 와보니까 다른 그룹에 뭔가 쓴 거 봐 보하고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왜 여기 앉아있냐?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앉아있는 순간조차도 괴로운 거야. 내가 여기 왜 앉느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왜 앉냐. 눈도 오고 뭐도 오고 하는데 왜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잘 되는 부분들을 나도 저렇게 하면 돼봐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항상 어제 나와 싸우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저도 자신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무너져도 봤어요. 정말 그 좋은 아파트며 뭐며 이런 데 살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해운대 우동에 지금은 재개발이 다 들어갔지만 거기에 있는 그 슬라브 집 밑바닥을 가기 시작하면 그런 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첫 경험을 했어요. 와이프가 우울증까지 왔어요. 네. 진짜. 그 순간에 모든 걸 만약에 끈을 놓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힘들어진 겁니다. 무너지더라도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더니 지금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가정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하세요. 무너지더라도 어떤 상황들이 오더라도 미래에 나는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매일매일 저는 대내이고 파트너 사님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어쨌든 1년만 하면 버티겠다는 각오로 한번 뛰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27년도는 또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시작은 해요. NRC도 시작은 합니다. 누구나 다 시작을 해요. 제 번호가 저희 스폰서님보다 저는 한참 뒤인데도 저도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왔어요. 왜? 시작하고 나서 포기를 안 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갈 수 있는 건데 시간의 차이인 거예요. 포기 하지 않고 열심히 여기에 있는 시스템을 배워서 내 걸로 만들으시면 결과 가져갈 수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네. 당연히 힘듭니다. 힘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능 아니라 그러죠. 저도 여기서 결과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또 달려갈 거예요. 이 성공은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안에서 변화하고 마인드업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가 저를 바라봤을 때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성공은 재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도 이 회사가 주는 모든 혜택들은 다 가져갈 수 있다. 예. 이상으로 뭐 어쨌든 부족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열심히 경청을 해주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좋은 강의를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